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편안하게 쉬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매일 밤 트로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쁘셨나요? 아니면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든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트로트 힐링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름은 젊지만 깊고 화려하지만 겸손한 그런 가수입니다. 불을 조금 낮추시고 라디오 소리를 살짝 키워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름은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미스터 트롯시에서 준우승한 그 잘생긴 가수, 시원한 목소리의 그 청년, 목포에서 온 박지현. 하지만 오늘 밤은 그의 외모나 수상 경력이 아니라 그가 무대에 서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995년생, 올해 30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젊잖아. 하지만 가수의 세계에서 데뷔 나이 28세는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닙니다. 박지현은 중학생 때부터 가수를 꿈꿨지만 그 꿈을 한번 접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며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어머니의 수산업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박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미스터 트롯이 준우승. 그날 이후 박지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목포의 바다에서 자란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박지현이라는 이름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매일 밤 트로트,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목소리, 잘생긴 외모, 무대 매너가 좋은 가수. 아마 이런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무대 위의 박지현이 아니라 무대에 서기까지의 박지현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박지현이 태어난 날입니다. 목포.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시이자 사람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곳. 앞서 남진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포는 예부터 노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진의 수많은 히트곡들. 목포는 늘 노래와 함께했던 도시입니다. 박지현도 그 목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영효, 어머니 김유순, 그리고 1992년생 누나와 함께 자란 박지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 하지만 박지현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가수의 꿈. 박지현은 중학생 때 원더걸스와 EPM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한국 가요계는 아이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노바디가 전국을 강타했고 EPM의 10점 만점에 10점, 하트비트의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현도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TV 앞에 앉아 음악방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 박지현은 특히 박진영을 동경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가수인 박진영.
허니 그녀를 만나는 곳 백엠전, 네가 떠난 뒤 같은 명곡들을 만든 박진영은 박지연에게 우상이었습니다. 나도 JYP 오디션을 보고 싶다. 박지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노래나 춤은 취미로만 해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항상 복잡합니다. 자식이 꿈을 꾸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 꿈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꿈을 접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험한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에 취직해라. 박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혼자 가수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박지연은 꿈을 가슴 한편에 접어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포영화중학교 졸업, 목포공업고등학교 진학. 박지연은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도 박지연의 마음속에는 늘 음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불렀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먼저 나섰습니다. 너 노래 잘하네. 가수 해봐.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박지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 진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지연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전공은 중국어학. 사실 이 선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초등학교 45학년 때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사촌 형과 함께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사촌 형을 따라 대학도 중국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중국어를 잘하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박지연은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했습니다. 대학 시절 박지연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박지연은 중국어 특기를 살려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목포는 바다와 가까운 도시였고 해양경찰은 목포 사람들에게 익숙한 직업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해양경찰에서도 쓸모가 있을 거야. 박지연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 복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2016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박지연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360기로 입대했습니다. 중국어 특기병으로 분류되어 수경 계급으로 복무했습니다. 여러분, 군 복무는 젊은 남자들에게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훈련을 받고 업무를 하고 쉬는 시간에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박지연도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안정적인 직업이고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평생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박지연은 복무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군 복무를 마친 박지연은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을 겁니다. 왜 그만두냐? 이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박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전역 후 어머니의 수산업 일을 돕다. 그렇다고 해서 박지연에게 바로 다른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역 후 박지연은 어머니의 수산업 일을 도왔습니다. 목포는 바다와 가까운 도시이고 수산업은 목포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비린내 나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박지연은 그런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박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아직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은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박지현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미스터 트롯을 보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이들은 트로트 가수였지만 동시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고 영탁은 몇 번의 실패를 겪었으며 이찬원은 트로트를 하기 위해 오페라를 포기했습니다. 박지연은 그들의 무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구나. 저 사람들도 다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박지연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지연은 어릴 적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나도 가수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돌이 아니라 트로트였습니다. 왜 트로트였을까요? 박지연은 말합니다. 트로트는 나이가 많아도 늦게 시작해도 할 수 있는 장르 같았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와도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박지연은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고 발성을 공부하고 트로트 곡들을 들으며 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KBS1 노래가 좋아 출연. 박지연의 첫 주목은 KBS1 노래가 좋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나와 노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이 프로그램에서 무려 4연승을 기록하며 명예 졸업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4연승.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조금씩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청년이 있다. 목소리가 시원하다. 무대가 편안하다. 박지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박지연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2년 12월 미스터 트롯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 출연 결정. 박지연은 미스터 트롯에 지원했습니다. 나이는 27세. 데뷔하기에는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선을 다하자. 박지연은 오디션을 준비했고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박지연은 울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구나. 2022년 12월 22일 미스터 트롯이 첫 방송. 박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첫 무대입니다. 첫 무대는 참가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실력, 감성, 무대 매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까지. 첫 무대가 성공하면 그 이후의 길도 순탄해지지만 첫 무대에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박지연의 첫 무대는 미스터 트롯이 마스터 예선이었습니다. 마스터 예선, 진성의 못난 놈. 박지연이 선택한 곡은 진성의 못난 놈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디 맘대로 되는 건가요? 못난 놈, 못난 놈, 이 못난 놈아.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남자의 자책과 후회. 박지연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꿈을 꿨지만 포기해야 했던 시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시간.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못난 놈 안에 담겼습니다. 박지연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청년 노래를 잘하는데? 박지연의 목소리는 시원했습니다. 막히지 않고 억지로 짜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고음도 부담 없이 올라갔고 저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표정, 눈빛, 그리고 감정. 박지연은 노래를 부르며 울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참아내는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살짝 눈물을 머금은 채 한 박자 늦게 감정을 꺼내듯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노래, 내 얘기 같다.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가인, 진성, 영탁, 서른도, 박현빈. 그들은 모두 트로트의 대선배들이었고 수많은 무대를 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의 무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하트를 눌렀습니다. 최단시간 오라트. 박지연은 마스터 예선에서 최단시간 오라트를 기록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하트를 누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인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노래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쳤고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송가인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목소리도 시원하고 감정도 좋고 무대 매너도 훌륭해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진성은 말했습니다. 제 노래를 이렇게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박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터 예선진을 차지한 박지연. 이날부터 박지연은 우승 후보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그리고 계속된 히트. 박지연은 못난 놈 이후에도 좋은 무대를 계속 선보였습니다. 현철의 떠날 수 없는 당신에서는 버티는 사랑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지만 보낼 수 없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박지연은 이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옛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지. 박지연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기억을 깨우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송대관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이 노래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로 박지연의 밝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웃으며 노래했고 관객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몸을 움직이며 무대를 즐기는 박지연. 이 무대에서 박지연은 무대 매너를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서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장악하고 관객과 호흡하며 함께 즐기는 능력. 이것이 바로 프로 가수의 자질이었습니다. 경연 중 본인의 가장 좋았던 무대는 못난 놈, 가장 성취감을 준 무대는 떠날 수 없는 당신. 박지연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연 중 본인의 가장 좋았던 무대는 못난 놈이고 가장 성취감을 준 무대는 떠날 수 없는 당신입니다. 못난 놈은 박지연에게 시작을 알린 무대였고 떠날 수 없는 당신은 박지연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가수에게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대는 자신을 증명하는 공간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이며 관객과 하나가 되는 공간입니다. 박지연은 무대마다 자신을 증명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했으며 관객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대학부 소속 출전자 중 가장 높은 성적. 미스터 트롯이는 대학부, 일반부, 시니어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대학부 소속이었는데 대학부 출전자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박지연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최종 2위 선수상 미스터 트롯이 최종 결과 박지연은 최종 2위 선을 수상했습니다. 1위는 안성훈, 2위는 박지연, 3위는 김중현. 박지연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승도 정말 영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반대하셨지만 이제 이해해 주시겠죠?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어머니 김유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꿈을 이룬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꿈이었구나. 2023년 3월 16일. 이날이 박지연의 공식 데뷔일입니다. 28세.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지만 박지연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시간, 버텨온 시간, 고민했던 시간들이 모두 박지연의 노래의 깊이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늦게 시작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더 진심 어린 무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지연이 바로 그런 가수입니다. 가수에게 비주얼이란 단순히 잘생겼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표정으로 노래를 건네는지, 어떤 몸짓으로 감정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관객이 그 얼굴에서 무슨 이야기를 읽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박지연은 트로트계에서 흔히 말하는 꽃미남 가수라는 수식어를 자주 듣습니다. 183cm의 큰 키, 작은 얼굴,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형. 박지연의 신체 스펙은 아이돌 못지않습니다. 183cm 나는 큰 키는 무대 위에서 눈에 띄게 만들고 작은 얼굴 덕분에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형은 10대 때부터 운동을 해온 덕분입니다. 박지연의 취미는 복싱입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신지라 자식이 걱정되어 복싱을 배우길 권유하셨고 박지연은 10년 넘게 복싱을 했다고 합니다.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윤준엽과 복싱 대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박지연의 복싱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정확한 펀치, 그리고 체력. 복싱을 통해 다진 체력과 몸은 무대 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긴 공연을 해도 지치지 않고 격렬한 안무를 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의 비주얼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외형 그 자체보다는 표정에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웃을 때 유난히 시원하고 편안한 미소. 박지연이 웃을 때는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를 살짝 찡긋하며 짓는 표정. 이 표정은 박지연만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지연이 코 찡긋하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이 표정 하나로 무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관객은 저 사람, 지금 진짜 즐기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눈빛. 박지연의 무대는 눈빛이 다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과하게 울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박자 늦게 감정을 꺼내듯 눈에 살짝 머금은 채 참아내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저 노래, 내 얘기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미스터 트롯이 대학부 밸런스 게임 마이너스 본인은 섹시파. 미스터 트롯이 대학부 밸런스 게임에서 박지연은 본인을 섹시파라고 했습니다. 박지연의 섹시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세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몸짓을 크게 쓰지 않아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타입. 이건 연습으로만 만들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 왼쪽과 목 왼쪽의 점. 박지연의 얼굴에는 코 왼쪽과 목 왼쪽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들은 박지연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로 팬들은 이 점들을 좋아합니다. 지연이 점 너무 섹시해.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 라이트.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연의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톤 라이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 화려한 의상을 입어도 사람이 먼저 보이고 심플한 무대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건 박지연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러움. 박지연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카메라를 의식해 억지로 멋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 관객을 향해 내미는 손짓,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까지 모두 계산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큰 무대에서도 작은 행사 무대에서도 박지연은 늘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일관성은 가수에게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패션 비하인드 마이너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자세하게 얘기. 미스터 트롯이 패션 비하인드에 따르면 박지연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감사의 표시로 먹을 것을 자주 사온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박지연이 무대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스타일리스트가 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태도는 프로 가수의 자질입니다. 여기에 더해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연의 무대 의상이 자주 화제가 됩니다. 화려한 한복, 모던한 양복,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박지연은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보고 나면 이런 말이 남습니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가수는 무대에서는 빛나지만 일상에서는 낯설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죠. 박지연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MBC 나 혼자 산다 마이너스 편안한 일상. 박지연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박지연은 나 혼자 산다의 단골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박지연의 모습은 화려한 스타의 일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이웃 같은 편안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모습, 혼자 밥을 챙겨 먹는 모습, 쓸데없는 허세 없이 하루를 보내는 장면들 속에서 시청자들은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지연의 말투입니다. 크게 웃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고를 때는 항상 한 박자 쉬었다가 상대가 듣기 편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 태도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롯도 마이너스 고정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트롯이 출신 가수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래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이 프로그램에서 형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배들 앞에서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판을 살피고 선배들 앞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튀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트랄랄라 브라더스 23회에서는 박진영의 비닐바지 의상과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재현하고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 무대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지연은 박진영의 팬이기 때문에 이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박진영의 춤과 표정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감탄했습니다. 박지연, 춤도 이렇게 잘 추네. 박진영 오마주 완벽하다. 심사위원 활동 마이너스 미스트롯삼, 미스터트롯삼, 미스트롯사. 박지연은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지연이 심사위원이 된 것은 그만큼 트로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심사위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박지연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지연의 조언은 권위적이지 않고 동료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도 박지연의 조언을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격 마이너스 술을 잘 못 마시고 비행기를 무서워하고 매운 것을 못 먹는다. 박지연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왔을 때도 박지연은 금방 취했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비행기를 무서워한다고도 합니다. 해외 일정이 있을 때 박지연은 비행기 타는 것을 긴장했고 이륙과 착륙 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매운 것도 못 먹습니다. 미스터트롯이 합숙 비하인드 영상에 매운 것을 못 먹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귀여워했습니다. 지연이 매운 거 못 먹는 거 너무 귀여워. 이런 모습들이 박지연을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완벽한 스타가 아니라 단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평범한 사람. 그래서 팬들은 박지연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화면 밖에서도 그는 여전히 가수 박지연이기보다 사람 박지연에 가깝습니다. 박지연의 팬덤 이름은 엔돌핀입니다. 돌고래를 뜻하는 돌핀과 행복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엔도르핀을 합친 이름. 이 이름에는 박지연이 팬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팬은 응원해주는 존재이기 이전에 함께 웃고 함께 버티는 사람들. 팬덤 이름의 탄생. 엔돌핀이라는 이름은 팬카페에서 공모한 이름 중 박지연이 직접 고른 것입니다. 박지연은 말합니다. 돌고래를 좋아해서 돌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고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팬 여러분이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엔도르핀을 합쳤습니다. 팬들은 이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엔돌핀, 우리는 엔돌핀이야. 팬카페 마이너스 네이버 공식 팬카페, 네이버 팬카페 엔돌핀, 다음 박지연 팬카페. 박지연의 팬카페로는 네이버 공식 팬카페, 네이버 팬카페 엔돌핀, 다음 박지연 팬카페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 팬카페 엔돌핀은 데뷔 전 노래가 좋아 출연 당시에 생긴 팬카페로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활발합니다. 소속사에서 개설한 공식 팬카페는 나중에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적지만 소속사에서
올려주는 자료 업데이트가 활발하고 박지연 본인이 종종 편지를 남깁니다. 팬들은 매일 팬카페에 들어가 박지연의 소식을 확인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박지연을 응원합니다. 팬덤의 선한 영향력 마이너스 수에 극복 3천만 원, 산불 피해 6,200만 원 기부. 엔돌핀은 단순히 환호만 보내는 팬덤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팬덤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2023년 7월 수해 피해 이웃을 위해 희망브릿지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동일재단의 산불 피해 이웃 돕기 기금으로 6,212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가수가 먼저 나서서 강요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가 자연스럽게 팬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박지연은 팬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걸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박지연을 닮아갑니다. 우리도 지연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펼치자. 특히 2024년 4월 7일 첫 단독 팬미팅 엔돌핀 크루즈는 박지연과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데뷔한 지 1년 만에 단독 팬미팅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지연의 팬미팅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팬미팅 당일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연도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5일부터 시작된 첫 단독 콘서트 SHOWMANSHIP은 박지연의 가수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토크, 관객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콘서트.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빛났고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콘서트장에서도 팬미팅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응원보다 믿음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박지연은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셰프 예찬 광고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셰프 예찬 박지연 TVCF 15 버전 박지연 효과 톡톡. 셰프 예찬 밥 먹자 누나야 광고 5만 뷰. 박지연의 광고는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억지로 웃거나 과장하지 않고 평소의 박지연 그대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 마이너스 목포를 빛내다. 박지연은 2023년에 전라남도 국제농업 박람회 홍보대사와 보건복지부 생명사랑 챌린지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목포 출신인 박지연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된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목포에서 이런 가수가 나왔어. 박지연은 고향을 빛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별명 마이너스 화러보이스, 목포의 아들, 기안 95. 박지연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화러보이스 마이너스 박지연의 목소리가 시원하고 생생하다는 의미입니다. 목포의 아들 마이너스 목포 출신인 박지연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박지연의 MBTI는 원래 ENFJ였지만 나중에 ENTP로 바뀌었습니다. ENFJ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끄는 성격이고 ENTP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입니다. 박지연의 성격이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측정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팬들은 이 변화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경연 중 마이너스 안성운의 팬이 되다. 박지연은 미스터 트롯이 경연 당시 예심 때 안성운을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성운은 미스터 트롯이 우승자였고 박지연은 2위였습니다. 박지연은 안성운을 존경했고
안성훈의 무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13일 KIA 타이거즈 시구 2025년 4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렸던 SSG 랜더스 vs KIA 타이거즈 경기에 박지현이 시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51로 본인이 시구를 한 팀인 기아가 승리했습니다. 박지현은 야구를 좋아하고 시구를 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지현의 팬덤 엔돌핀은 단순히 박지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박지현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박지현과 엔돌핀의 관계는 가수와 팬이라기보다는 동료, 친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지현과 함께한 밤 어떠셨나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박지현이라는 한 청년의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 꿈을 꿨지만 포기해야 했고,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며 현실적인 선택을 했으며,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결국 운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청년. 전역 후 어머니의 수산업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TV에서 미스터 트롯을 보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일어선 청년. 28세에 데뷔하여 미스터 트롯이 준우승을 차지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가 된 청년. 박지현의 길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일을 도우며 보낸 시간, 공무원을 준비하며 쌓은 인내, 무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목소리에 깊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현의 노래는 젊지만 가볍지 않고 뜨겁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막 피어난 꽃이 아니라 천천히 뿌리를 내리며 계절을 버텨낼 준비가 된 가수로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라도 자신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밤 박지현의 노래 한 곡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줘. 우리는 너를 응원해. 가끔은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박지현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 밤 트로트 박지현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매일 밤 트로트, 내일 밤 또 만나요.